뜨거운 김이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욕실. 67세의 한 남성이 지금 욕조 가장자리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손가락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과 방금 전까지 정상적으로 움직이던 오른손이 마치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인 것처럼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는 평생 누구보다 건강에 각별한 신경을 써왔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기상하여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엄격하게 몸을 단련해왔습니다. 술은 가벼운 사교적인 수준으로만 마셨고 담배는 평생 단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올바르고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몸이 통제를 벗어난 걸까요? 손끝이 젖은 타일 위를 미끄러지고 찰랑거리는 수면이 천천히 얼굴 쪽으로 다가옵니다. 거짓말이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세상이 급격히 어두워지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를 무자비하게 덮친 것은 급성 뇌경색이었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불규칙한 생활이나 방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매일같이 실천해온 5가지 습관이 바로 이 끔찍한 순간을 만들어낸 원흉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무엇을 하셨습니까? 만약 무심코 지나친 아침의 습관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부디 이 생생한 경고의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오직 건강만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몸을 철저히 망가뜨린 한 남자의 피를 토하는 듯한 뼈저린 후회가 이 기록 속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몇 주 후 병원의 적막한 진찰실. 남성은 이제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오른팔은 힘없이 축 늘어진 채 더 이상 과거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담당 전문의는 조심스럽게 그날의 일들을 하나씩 되돌아보자고 제안합니다. 남성은 억울한 듯 반문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되돌아보라는 겁니까? 나는 세상 누구보다 내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네, 검사 기록을 모두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체중 관리 상태도 동년배 환자들과 비교하면 극히 우수하고 훌륭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대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원인을 이해하는 것만이 앞으로 이어질 길고 고통스러운 재활의 첫걸음이 됩니다. 환자분께서는 뇌경색이 발병한 당일 아침 정확히 몇 시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까? 남성의 기억이 서서히 그 운명의 아침으로 되감기기 시작합니다. 아침 5시 30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는 철저한 기상시간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그는 침대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꾸물거리며 늦장 부리는 것은 늙고 나약해졌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하지만 나는 저들과 다르다. 오늘도 어김없이 활기차고 강인하게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만만하게 몸을 일으켜 세운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시야가 빙글빙글 돌며 세상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황급히 차가운 벽에 손을 짚고 비틀거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했습니다. 단순한 기립성 빈혈인가?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증상이군. 불과 몇 초 후 어지러움이 가라앉고 시야가 정상으로 돌아오자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세면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이러한 순간적인 어지러움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적어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가라앉았기에 철저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기상 직후의 첫 30분간은 의학계에서 이른바 마의 시간대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급성 뇌경색의 발병 빈도가 하루 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 치명적인 시간대입니다. 의사가 진료실 모니터에 띄운 붉은색 그래프를 보면 새벽 6시부터 아침 8시 사이를 기점으로 뇌졸중 발병률이 수직으로 급격하게 치솟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인 우리 몸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일종의 절전 모드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 신체의 전반적인 혈압은 낮아지고 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의 속도는 현저히 느려집니다. 밤새 호흡과 미세한 땀 배출로 인해 혈액 속의 수분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혈액의 점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쉽게 말해 피가 끈적끈적하고 탁한 젤리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상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게 되면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하반신으로 급격히 쏠리면서 뇌로 공급되어야 할 혈류량이 순간적으로 부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상 직후 경험하는 아찔한 어지러움의 진짜 정체입니다. 동시에 우리 몸의 뇌는 혈액 부족을 생명의 위협으로 감지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뇌의 혈액을 강제로 밀어올리기 위해 심장을 미친 듯이 풀가동시키며 그 결과 혈압이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수분이 부족해 끈적끈적해진 불량한 혈액을 엄청난 고압력으로 밀어넣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노화되어 탄력을 잃고 뻣뻣해진 혈관에 말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소중한 혈관에 가장 가혹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스스로 강제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남성은 절망 섞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 맞았단 말입니까? 정답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눈을 뜬 후 이불 속에서 손발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단 1분. 그 짧은 1분의 가벼운 준비 운동만으로도 전신의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깨우고 혈압의 급격한 폭주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함과 갑자기 일어나는 무모함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지켜줄 그 소중한 1분을 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시간 낭비라 여기며 아까워했던 것입니다. 의사의 질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무사히 일어난 직후에는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남성은 다시 과거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직 태양이 떠오르지 않아 어둑어둑하고 서늘한 주방.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꽁꽁 차가워진 생수가 들어있었습니다. 40년간 단 하루도 빼먹지 않은 나만의 신성한 아침 의식이다. 이 강렬한 차가움이야말로 밤새 잠들어 있던 내장기관을 확실하게 두들겨 깨우는 비법이다. 진정한 남자의 아침은 응당 이렇게 거칠고 시원해야지. 그는 호탕하게 목을 울리며 200ml의 얼음물을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와 명치 주변으로 서늘하고 불쾌한 위화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도 그 불길한 감각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겪는 익숙한 자극이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물이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고 몸이 깨어나는 듯한 감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사는 묻습니다. 이 위험한 습관을 도대체 언제부터 지속해 오신 겁니까? 남성이 대답합니다. 대략 40년 전쯤입니다. 과거 직장에 존경하던 선배가 아침 공복의 냉수가 내장 기능을 극대화시킨다고 가르쳐 주었죠. 실제로 저는 그 이후로 잔병치레나 감기 한번 걸리지 않을 만큼 튼튼했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사실을 전합니다. 안타깝지만 그 선배분은 5년 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의사는 다시 모니터의 혈관에 정밀한 단면도를 띄웠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의 신체는 아직 깊은 휴식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체온은 하루 중 가장 낮게 떨어져 있고 전신의 혈관은 체온 유지를 위해 좁게 수축되어 있습니다. 그 좁아진 혈관과 장기 속으로 갑자기 얼음장 같은 냉수가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응급 상황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방어기제가 작동하여 혈관을 극한까지 수축시켜버립니다. 20대의 젊고 건강한 혈관이라면 고무줄 같은 뛰어난 탄력이 있어 이러한 극단적인 변화를 유연하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7세의 나이든 혈관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평소 겉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을지라도 혈관 내벽은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확실하게 굳어지고 두꺼워져 있습니다. 햇빛에 오래 방치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낡은 고무 호스를 상상해 보십시오. 무리하게 압력을 가하거나 비틀어 쥐었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티지 못하고 쩍쩍 갈라지거나 터져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앞서 설명한 마일 시간대라는 치명적인 조건과 완벽하게 겹쳐집니다. 수분이 고갈되어 진흙처럼 끈적해진 혈액을 냉수 마찰로 인해 바늘구멍처럼 수축된 낡은 혈관에 엄청난 고압으로 밀어넣는 행위. 그것이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매일 아침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줄인 혈관을 매일같이 학대하고 찢어밟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성은 탄식합니다. 그럼 아침 물 마시기는 어떻게 해야 정답이었단 말입니까? 상온에 둔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하듯 마시는 것. 단지 그 사소한 습관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가능하면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따뜻한 물이 위장과 혈관에 가장 부드럽고 안전합니다. 어쨌든 장기와 혈관이 깜짝 놀라지 않게 달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연장하는 핵심입니다. 시간은 흘러 오전 10시. 근처의 익숙한 헬스장에서 그는 차가운 금속 바벨을 두 손으로 꽉 쥐어짜듯 잡고 있었습니다. 설정된 중량은 무려 70kg. 이 무거운 숫자는 그가 50대 시절부터 단 한 번도 타협하거나 낮춘 적이 없는 자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무게를 들어올리지 못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내가 무기력한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치욕스러운 날이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고된 트레이닝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하드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전문의가 경고하길 60세가 넘은 노년층은 젊은 시절과 똑같은 강도로 무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독이 된대요. 제발 고집 좀 꺾어요. 하지만 그는 코웃음을 치며 아내의 조언을 묵살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떠드는 의사가 내 몸 상태에 대해 도대체 뭘 안다는 거야? 나는 내 근육과 체력을 40년 동안 내 두 손으로 직접 조각하고 만들어 왔어. 아내는 답답한 듯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는 근력 운동은 무조건 강하게 할수록 건강에 좋다는 맹신에 빠져 있었기에 67세에 늙어가는 육체로 50대와 동일한 중량을 고집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운동기구의 숫자를 내리는 순간 자신의 청춘이 끝나고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 뼛속 깊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본 진실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의사는 책상 서랍에서 두 개의 고무 튜브를 꺼내어 시각적인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갓 생산되어 부드럽고 탄력이 넘치는 튜브, 다른 하나는 오랜 시간 방치되어 딱딱하게 경화된 튜브입니다. 탄력 있는 튜브는 아무리 강하게 구부려도 금세 원래 모양으로 회복됩니다. 하지만 60대 후반에 굳어진 혈관을 상징하는 딱딱한 튜브는 구부리는 순간적 하는 파열음과 함께 하얀 균열이 생겨버립니다.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 중에는 복압이 상승하며 순간적으로 혈압이 180에서 200을 돌파하는 일도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젊은 피와 혈관은 이 엄청난 충격을 스프링처럼 유연하게 흡수해냅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딱딱해진 혈관에 가해지는 그 엄청난 물리적 압력은 글자 그대로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들이 찢기듯 발생하고 그 틈새로 콜레스테롤이 쌓이며 동맥경화가 폭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운이 나쁘면 혈관 자체가 터져버려 즉사할 수도 있는 극도의 위험 상태입니다. 그가 체육관에서 매일같이 땀 흘리며 싸우고 있었던 상대는 무거운 쇳덩어리가 아니라 다름 아닌 자신의 가냘프고 늙어버린 혈관이었습니다. 뇌리에 아내의 슬픈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내는 수십 번이나 진심을 다해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간절한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더라면, 아니, 사실 그의 귀에는 분명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섭리를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운명의 시간은 오후 4시 30분으로 향합니다. 정원에서 무성하게 자란 나무를 손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법 굵은 나뭇가지에 날카로운 전지가위를 대고 힘껏 힘을 주려는 찰나였습니다. 그 순간 오른손 전체를 관통하는 듯한 찌릿한 고압 전류가 흘렀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기분 나쁜 저림 증상이 손목을 타고 팔꿈치까지 빠르게 번져나갔고 꽉 쥐고 있던 무거운 쇠가위가 힘없이 스르르 손을 빠져나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억지로 주먹을 꽉 쥐려고 노력해보아도 손가락이 굳어버린 듯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딱딱한 바닥에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가 일어났을 때 다리에 쥐가 난 것처럼 감각이 둔탁했습니다. 크게 당황한 그는 오른손을 쥐었다 폈다를 미친 듯이 반복했고 다행히 약 30초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서서히 원래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오전에 하체와 팔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근육에 피로가 쌓였나 보군. 그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가위를 주워들고는 방금 전에 끔찍한 이상 증세를 완전히 잊은 사람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정원 손질을 재개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굳어집니다. 환자분, 그것은 단순한 근육 피로가 절대 아닙니다. 의학적 소견으로 그것은 일가성 뇌허혈 발작, 즉 TIA라고 불리는 매우 위급한 전조 증상입니다. 뇌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직전까지 갔던 생사가 오가는 상태였습니다. 미세한 크기의 핏덩어리인 혈전이 뇌의 가장 좁은 혈관 통로에 걸려 일시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완벽히 차단된 것입니다. 뇌세포가 괴사하기 직전의 비명이 바로 오른손의 급각적인 마비와 저림 증상으로 발현된 것이죠. 천만다행으로 혈전의 크기가 자가혈류에 밀려 떠내려갔고 증상도 기적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가볍게 넘길 해프닝이 아니라 파멸적인 뇌경색이 곧 닥칠 것이라는 최후의 예고편이자 몸의 절규였습니다. 통계적으로 TIA를 경험한 환자의 15에서 20%가 90일 이내에 영구적인 장애를 남기는 본격적인 뇌경색을 앓게 됩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중 절반가량의 환자가 발작 후 48시간 이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환자분, 당신이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것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성은 망연자실하여 말을 잃었습니다. 그 가벼운 손저림이 내 몸이 제발 살려달라고 필사적으로 보내고 있던 마지막 생존 신호였단 말인가. 만약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던 일을 멈추고 응급실로 달려왔더라면 혈액을 맑게 뚫어주는 약물을 투여하여 최악의 사태만은 막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특유의 오만함으로 정신력만 있으면 모든 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몸이 한계에 달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그는 그것을 늙은이의 나약함이라고 규정하며 채찍질했습니다.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오후 5시 45분, 고된 정원 노동을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서운 겨울 날씨였지만 무거운 나뭇가지를 옮기며 격렬하게 몸을 움직였더니 온몸이 땀범벅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수건을 건네며 우선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천천히 목욕을 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욕조에서 땀을 한 개까지 쫙 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나이의 방식이야. 텔레비전에서 주워들은 얄팍한 지식으로 내 몸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 아내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짜증스러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거칠게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욕조에는 김이 펄펄 나는 43도의 뜨거운 열탕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끓어오르는 물속으로 온몸을 깊숙이 담갔습니다. 바로 이 찌르듯 뜨거운 맛이지. 오늘 하루 몸속 깊은 곳에 쌓인 더러운 독소들을 땀구멍을 통해 모조리 다 빼내버리겠어.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분 좋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심장이 북을 치듯 쿵쾅쿵쾅 비정상적으로 맹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와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라? 눈앞의 시야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흐려진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탕 밖으로 탈출하려 몸을 일으켰지만 양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은 이미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잠깐, 제발 기다려, 안 돼. 일렁이는 수면이 천천히 그의 얼굴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앗아간 뇌경색의 방아쇠가 당겨진 것입니다. 장시간의 정원 노동으로 인해 그의 몸은 이미 대량의 수분을 상실한 극심한 탈수 상태였고 혈액의 점도는 평소보다 1.5배나 끈적해진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43도에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가자 인체는 체온을 낮추기 위해 전신의 혈관을 급격하게 팽창시켰고 이로 인해 유지되던 혈압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심장은 뚝 떨어진 혈압을 어떻게든 끌어올리기 위해 폭주했습니다. 수분이 말라버려 진흙처럼 굳어가는 혈액을 억지로 전신에 뿜어내려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땀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려던 그의 자만심 가득한 행동은 사실 남은 생명의 불꽃을 억지로 쥐어짜서 꺼트리는 치명적인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목욕은 단지 그의 목숨을 끊어놓은 최후의 일격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비극의 도미노는 아침옷이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알람 소리와 함께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며 밤새 수축된 혈관에 엄청난 혈압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어서 뼛속까지 시린 얼음물을 단숨에 들이켜 간신히 버티던 혈관을 극도로 경련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전에는 자신의 나이를 망각한 무자비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낡은 혈관벽에 회복 불가능한 물리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오후에는 TIA라는 뇌가 보내는 가장 명백하고 처절한 구조 신호를 오만하게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수분이 극도로 메말라버린 탈수 상태에서 펄펄 끓는 열탕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 5가지 치명적인 실수 중 단 하나만 피했더라도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튼튼한 육체는 어떻게든 위기를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최악의 조건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겹쳐졌습니다. 남성은 미세하게 떨리는 왼손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깊이 감싸주었습니다. 오른손은 여전히 생명력을 잃은 고기 덩어리처럼 축 늘어진 채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이 파멸의 탑을 쌓아 올린 것인가? 몸에 좋다고 굳게 믿고 그것만이 올바른 진리라 확신하며 평생을 바쳐 실천했던 맹신들이 결국 내 두 손으로 내 목을 잔인하게 조르는 결과가 되었단 말인가? 의사는 특유의 무겁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환자분이 고집했던 이 5가지 행동에는 하나의 치명적인 공통점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모두 건강에 좋다고 맹신하며 스스로를 속였다는 점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5가지 행동 모두 당신의 몸이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간절한 목소리를 철저하게 짓밟고 무시했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겸손함과 민감함만이 당신의 내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뼈아픈 교훈이 담긴 생생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거나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